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방금 은행 예금 난리 났다. 농협, 새마을, 저축은행 터졌다. 피같은 예금을 은행에 저축하였는데 지금처럼 은행 부실이 지속이 되면 이자는커녕 원금을 모두 날릴 수 있습니다. 우선 국내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기 침체, 한국의 가계부채 등 물가 요인, 전쟁과 환율 불안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금융권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단위조합의 부실이 큰데 당장 해지하고 갈아탄다면 손실이 크니까 만기를 채우고 1금융권으로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요타민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방금 은행 예금 난리 났다. 농협 새마을 저축 터졌다. 지금 이 제목으로 몇 번 했는데 단 한 번도 좋아진 적이 없어요. 이금융권은 2년 전, 3년 전에서 지금까지 봤을 때 계속 나빠졌어요. 더 나빠졌어요. 지금이 제일 안 좋습니다. 아마 내일이 더 나빠질 거예요. 이건 알면서 들어가야 돼요. 뭐 불안조성하냐고 자꾸 그러는데 사실인지 거짓인지 한번 보세요. 물론 은행별로 좀 좋아질 수는 있겠죠. 이금융권에서도. 1금융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2금융권이 문제지. 자, 뱅크런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와, 돈 다 빠져나가네요. 확 하고. 자, 예적금 위험 한번 세 가지로 한번 볼까요? 먼저 예적금 부실 위험 요인은 불확실성이 많아요. 국내외의 어떤 경제, 전쟁이라든가 고금리, 얘는 고금리가 이제 끝나기는 했는데 당분간은 DSR 문제도 있고 해서 고금리를 유지하겠죠. 위험징조, 민간 자꾸 부도나고 있지. 예금 경쟁하고 있죠. 그리고 PF 부실 터지고 있죠. 1금융 자본 비율 BIS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위험 노골적인 거 세 가지를 찝으라면 은행 부실입니다. 왜 은행이 부실하냐? 2금융권이 왜 부실하냐? 민간 연체, 가계부채, 그 다음에 기업부채, PF 대출 이게 악화시키는 거죠. 두 번째 뱅크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예적금 문제가 동시다발 발생할 수 있어요. 단기간에 부도가 나버릴 수 있습니다. 멀쩡한 회사가. 그 다음에 부도 확산, 개인, 기업, 이금융권이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은행 부실, 뱅크런, 부도 확산 이걸 경계해야 돼요. 예적금 해결 방안. 그러면 여러분들 예적금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안전한 은행이 어딘 줄 아세요? 가장 안전한 게 우체국입니다. 얼마를 저축해도 다 보장받아요. 그 다음에 1금융권, 5대 은행이라고도 하죠. 5대 은행의 예치. 5대 은행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을 말해요. 2금융권 소액 예치 5천만 원 보장 범위. 즉 원금 이자 합쳐갖고 5천만 원. 그러니까 원금은 4천만 원 정도 저축하는 게 좋아요. 5천만 원 하면 이자는 다 날리는 거니까. 만기 시 안전한 은행으로 분산 투자하세요. 미리 옮기라고 아까 안 했잖아요. 만기 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야 돼요. 이제 이 사이클 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세계 경제가 2년이나 4년 이내에 터질 수도 있어요. 세계 경제 위기가. 그것도 있고 당장 미국, 중국의 문제도 있고 위험 요인이 많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세계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자, 세계 경기 2차 대전 이후 최대 위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뭐 뉴스에서 맨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불안 조성입니까 이게? 알 권리를 알려드리는 거지. 자, 경기 침체. 말이 좋아 경기 침체죠. 미국의 경기 침체는 경제 위기라고 보면 돼요. 같은 말이에요 사실상. 미국발 경제 침체. 고금리가 원인이 됐어요. 너무 고금리를 오래 끌고 간 게 사단입니다. 실업률, 제조업 성장률이 다 지금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세계 최강으로 와 정말 미국 대단하다 그랬는데 웬걸 지금은 완전 쪽박찰 수준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글자 그대로 경기 침체. 오죽하면 깜짝 놀란 파월이 비컷을 했겠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다음에 또 비컷 한다고 하잖아요. 그럴 가능성 높아요 지금. 지금 물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 경제 위기 터지게 생겼어요. 미국 거품.
미국은 이미 예견된 겁니다. 제가 얼마나 노래 불렀습니까? 미국은 모든 게 거품 덩어리라고. 지금도 거품이 쌓이고 있어요. 주식, 부동산, 채권, 달러. 미국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유럽 한번 주가 한번 보세요. 미국 이상의 거품을 끼고 있어요. 솔직히 영국, 프랑스, 독일이란 나라들이 아주 바닥에서 빌빌빌빌 기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경제 지금 주식은 하늘 땅땅만큼 올라가 있어요. 제가 그 나라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경제력에 비해서 그냥 강국이라는 이름 하나로 엄청나게 신고가 찍고 가고 있는 거죠. 솔직히 내막을 두드려 보면 독일이라는 나라도 형편없이 추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프랑스나 영국은 볼 것도 없고요. EU 전체가 그래요. 지금 미국만 제가 이제 미국은 예 샘플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거품이 그만큼 커요. 자본주의. 일본은 안 그렇습니까? 일본 주가 한번 보세요. 일본이 그만큼 주가가 뛸 만큼 지금 PER 규모를 따져보세요. 중국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나마 세계에서 밑바닥 헤매고 있고 최근 주가가 뛰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중국은 또 성장률 4.7, 제조업 49. 세상에 4.7이 뭐예요? 49가 뭡니까? 50이 무조건 넘어가야 돼요. 실업률 5.0, 젊은 층 20% 넘어갔어요.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이 오죽하면 디플레이션 늪에 빠졌다고 하죠. 중국을. 성장 동력이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개발회사는 부도났고요. 부동산, 지방정부, 그 다음에 지방은행의 부채는 심각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전쟁이 지금 러우 전쟁, 2.2 전쟁 또는 2.8 전쟁, 아랍하고 이스라엘 전쟁이죠. 달러 강세, 이것도 문제예요. 달러 강세가 세계 경제 위기를 일으키는 요인입니다. 아시아라든가 신흥국가 경제 불안, 거품 붕괴. 지금 주식, 암호는 좀 많이 붕괴된 것 같아요. 이제 주식, 채권, 부동산, 달러 이런 것들이 거품이, 유로화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거품이 아주 심해요. 자, 이제 은행 부실, 저축은행, 새마을금융. 제가 경제 쪽으로 맥만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 언급했던 것들 있죠. 그런 건 사지 마세요. 지금 계속 속절없이 떨어지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 더 안전합니다. 잊지 마세요. 왜냐? 올라갈 때 지금은 못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경기 회복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께 더 많이 뛸 수밖에 없고요. 혹시 경제 위기라도 터지면 우리나라 떨어져봤자 1000, 코스피 1000, 나스닥 아마 3배, 4배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거의 70% 이상. 왜? 거품이 심하니까.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저축은행 볼까요? 저축은행 익스포저 16조 6천억. 와, 어마어마하네요. 상위 20개 PF 연체율이 4.4밖에 안 되는데 놀라지 마세요. 11%가 넘어갔어요. 여러분들 연체율이 11%다? 돈을 뜯길 수 있는 건데 이거 버티겠습니까? 가뜩이나 저축은행 자기 자본도 약한데 24년 6월 PF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29.7. 와, 이것도 뜯기는 돈에 가까워요. 새마을금고 연체율 7.24, 8%도 넘길 위기고요. 21년 연체 1.93밖에 안 됐던 게 7%까지 무려 1%가 7%로 지금 급증한 거예요. 연체율이. 그리고 지금도 계속 쌓이고 있어요. 연체율이 더. 지금이 더 안 좋다고요. 좋아지질 않고 있고. 이것도 기적인데 24년 6월 PF 고정이하 여신 비율 19.4. 농협 상호금융. 원래는 농협보다 이제 단위조합 농협을 말하는 거죠. 상호금융에서 뭐가 심각하냐면 신협이 심각해요. 신협이. 뭐 전체적으로 다 안 좋지만 상호조합 익스포저 54조 6천억. 와, 어마어마하네요. 상호조합 연체 4.43. 신협은 6%로 제일 안 좋네요. 평균이 4.43인데 PF 고정이하 여신도 24년 6월 기준으로 19.7. 뭐 새마을금고하고 형아우하네요. 19.4, 19.7. 자, 이거 딱 자료 보면 1금융권에 비해서 10배 이상 위험하다는 걸 알 거예요. 10배가 뭡니까? 내가 보기에는 30배 위험해요. 2금융권이 1금융권 5대 은행보다 30배. 그 다음 위험한 것들이 뭐인 줄 아세요?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1금융권이 제일 안전하죠. 자, 그 다음에 예적금 못 받습니다. 이런 경우. 금융위기 오면 받을 수가 없죠. 단 5천만 원은 보장돼요. 이자까지. 경제위기, 은행 부실, 은행 부도. 이번에는 은행이 부도나는 경우도 있어요. 금융위기가 터졌다고 해서 모든 은행이 부도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2금융권 중심으로 다 부도가 날 것 같고 1금융권은 이제 취약한 것들이 나겠죠. 은행 자체 부실로 연체가 쌓이면서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어요. 세 번째, 연쇄부도. 멀쩡한 은행이 부도날 수도 있어요. 은행과 기업 부도로 연쇄부도. 주로 자기자본 비율이 약한 곳, BIS 문제죠. 뱅크런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멀쩡한 은행이 터질 확률보다 그냥 소문에 싹,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10분 만에 다 빠져버릴 것 같은데요. 당장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세계 경제위기가 대박처럼 터져버리면 은행 부도 소문, 뱅크런 부도. 자, 특수상품 손실, ELS 등 원금 손실. 뭐 이거야 본인들이 더 벌겠다고 해서 한 거고. 냉정하게 말하면 예적금에서 좀 제외된 거죠. 5천만 원 이상 하게 되면 무조건 손실이죠. 그 이상은. 예적금 대처 방법을 한번 보자고요. 이걸 잘 알아야죠, 이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예적금 만기에 찾으세요. 만기에. 지금 뽀로로 가가지고 위험하니까 찾는다 이렇게 갖고 찾아갖고 괜히 이자 다 물지 말고. 지금 당장 오늘 내가 부도난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물론 진짜 위험한 건 맞아요. 하지만 당장 적금이나 예금을 깰 만큼 위험하지는 않아요. 당장 부도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기에 찾으라고 했어요. 다만 만기 때는 좀 옮기세요. 괜히 이금융권에다가 10억씩 20억씩 저축한다. 이거는 나 죽겠어 하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아니 5천만 원밖에 보장 안 되고 좀 지나면 이제 1억 보장될 텐데 조금 지나면 법 통과 10억씩 저축하고 싶겠습니까? 그거는 이자에 대한 탐욕 때문에 결국 원금이 날아가는 거죠. 만기 때 바꾸시라고요. 부실 위험 인식 1, 2년 만기 후에 분산 예치를 하세요. 이금융권 농협이라고 다 나쁘지 않아요. 농협도 지점이 달라. 법인이 달라. 법인이. 그러면 법인이 다 다르면 5천만 원씩 다 따로따로 새마을금고도 다 따로따로 보장됩니다. 보장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게 있겠죠. 이게 법인이 같으면 안 돼요. 그거를 좀 바쁘더라도 돌아다니세요. 이자를 많이 먹고 싶으시다면. 그러면 안전해요. 원금 4천만 원 저축하면 되겠네요. 아니면 이제 이게 법이 바뀌면 이자를 빼야 하니까 9천만 원까지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억까지 보장되니까. 1금융권 5대 은행은 안전하다. 금융위기 때나 부도나겠죠. 물론 부도도 안 날 확률이 크고 2금융권 만기 때 분산 예치하라고 했습니다. 원리금목 합쳐갖고 5천만 원. 우체국 전액 보장하니까 우체국이 제일 안전하다. 단 이자가 싸겠죠. 새마을 단위 농협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2금융권도 먹고 살아야죠. 이걸 한 곳에 몰빵하지 말고 4천만 원 또는 이제 나중에 법이 바뀌면 9천만 원 해가지고 분산 예치하라고요. 분산. 법인이 다른 곳으로. 한 20군데 하면 되겠네요. IMF 한국 경제위기. IMF 금융위기 이어서 또 다른 경제위기 올 수 있다고 경고 때리고 있어요. 왜? 경제가 지금 악화되고 있어요. 위기, 웬만한 위기 지금 초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 금융위기 때나 IMF 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요. 각종 지수가. 특히 금융불안지수, 금융취약성 지수는 더 세요. 근데 국내적인 요인이 심각한데 국내에서 터질 확률보다 해외가 경제위기가 터질 확률이 더 커요. 대충 뭐 이거 맞출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당장보다 몇 가지, 세 가지 제가 요인 얘기해 드렸잖아요. 10년물, 2년물 금리 역전, 그리고 금리가 점점 낮아지면서 금리 인하 시의 경제위기,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그런 일이 터진 다음에 한 2년 후에 경제위기가 터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10년 만에 또는 15년 만에 규칙적이지는 않고 뭔가 꼭 사단이 한 번씩 났는데 지금 날 때가 됐어요. 국책은행 위기. 여러분들 국책은행 부도날 확률은 적겠죠. 나라의 은행이니까. 다만 국책은행,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 줄 아세요? 공공, 국영, 이게 위험해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난리 엉망진창입니다. 은행만 그런 게 아니에요. 허그도 그렇고요. 허그. 그 다음에 솔직히 LHSH도 그렇고요. 빚이 얼마나 많은지.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 등치도 어마어마한 공사들. 직원은 자르지도 않고 그냥 그 최첨단 전자기기들을 다 도입하면서 평생 끝까지 끌고 가야 하니 또 직원도 많이도 뽑아요. 만년적자죠. 만년적자. 보세요. 기업은행 태형건설의 PF대출 997억. 자 보세요. 3위권 대출을 해줬어요. 부실채권 이자 5조 고정이하 1.0 연체 0.64 개인사업 자 3,746억 소상공인 76조 이자 잔액 1조. 기업은행이 자체는 흑자내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런 빚 갚아보세요. 무슨 놈은 흑자야. 엄청난 적자죠. 수출입은행 5년 금융 대기업 항구시 한개 기업인데 42곳이 한개 기업으로 늘어났어요. 수출입은행의 이게 얼굴이야. 얼굴. 얼마나 부실합니까? 위험자산 규모가 139조예요. 어떻게 조그마한 일개 은행 하나가 139조에 빚을 지고 있냐고요. 나라가 썩는 줄 모르죠. 유아자산 88조, 전체 위험자산의 65%. 자, 수출입은행이 이렇게 위험해요. 그 다음에 산업은행 고정이하 여신 381억, 619% 급증했고, 산업은행 연체액 379억, 824% 폭증했고, 부동산 PF대출 워크아웃 확대 시에 위험합니다. 태형도 여기에 껴있잖아요. 산업은행. 그러니 이 국책은행이 돈 되는 곳은 다 쫓아다니면서 빚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다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얘들만 그래요? 제가 틀릴만한 거 아니잖아요. 국책은행 다 위험하네요. 그렇다고 애들이 부도난다는 게 아니야. 부도 나겠어요? 국가 저건데 막판에 나겠지 나더라도. 근데 골마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나라가. 허그도 터지고 있어요. 허그. LH, SH 이런 데도 터지고 있고요. 빚. 공사가 제일 미쳤죠. 한전부터 시작을 해갖고. 자, 해외기관 한국은행 강력 경고. BIS도 살벌한 경고. 한국 집값 낮추고 가계비 줄여라. 해외기관 한국 경고. BIS, 무디스, IMF, OECD 정말 많네요. 정말 한국 가계부채, 무디스, 익스포저 테일리스크, IMF, 가계부채, 그 다음에 주택 거품, OECD, 가계부채, 출산율,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을 각각 언급을 했어요. 부도 위험이 높은 은행을 순서대로 봤더니 일단 1금융권에서는 기업은행, 지방은행, 증권은행은 아니지만 증권사 여러분들 연체율이 17%로 1위예요. 연체율 17%. 증권 믿지 마세요. 부도날 수도 있습니다. 지방은행, 기업은행. 그 다음에 2금융권에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누가 뭐 나쁘다 할 것도 없죠. 연체 11.5, 고정이하 여신 8%, 새마을금고 연체 7, 8%, 고정이하 15%. 1금융권 하나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1금융권 5대 은행은요. 그래봤자 0.3, 0.4 이렇게밖에 안 돼요. 얘는 0점이 아니라 7, 8%야 연체율이. 신협 6.8, 조합도 평균이 4. 어마어마하게 위험하네요. 자, 미래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주택을 보유를 해야 할까요? 한번 별표를 쳐볼게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 투기 실거주 다 좋아요. 그렇지만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부동산이 이제 양극화됩니다. 어쩔 수 없이 현실은 말해줘야 하잖아요. 자,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서울에 산다, 또는 내가 경기도에 산다, 내가 지방에 산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일단 안전한 것은 먼저 서울이 가장 안전해요. 두 번째 안전한 건 분양이고요. 세 번째 안전한 게 경기도고, 마지막으로 호재를 들 수가 있는데, 서울은 전체 아파트 땅이 워낙 좁아서 난 다 좋다고 봐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 한강변, 리모델링 이처럼 새 아파트화가 되는 것들, 또는 한강 가까운 곳들, 강남 성향이 있는 곳들, 이게 최고예요. 자, 분양은
서울의 아파트 전반적으로 다 새 아파트가 분양하는 것들은 좋습니다. 3기 신도시, 경기도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좋아요. 그 다음에 경기도, 강남에 가까운 곳, 그 다음에 서울에 가까운 곳, 바짝 붙은 곳, 또는 가깝진 않더라도 경기도의 어떤 지역별 중심이 있잖아요. 걔들은 그나마 안전해요. 호재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GTX, 이게 대단한 거죠. 왜? 서울로 빨리 와야 하기 때문에. GTX. 산업체는 그렇게 영향력이 크진 않아요. 생각보다. 왜? 서울에서 멀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날수록 좋겠죠. 여러분들의 생존, 과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갖고 계시나요? 자, 은행이 이렇게 부도가 나면 상당히 위험하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한 방패막이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